안녕하세요, 작가 반진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인천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고 있고, 교육생분 물건이 아니고 제 물건을 입찰하러 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항상 될 가격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런 기대 없이 폐찰 포인트를 하나 쌓으러 가고 있습니다. 될 가격을 써야지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기대감 없는 가격을 항상 쓰고 있어서, 되지 않을 가격을 항상 쓰고 있어서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최저가만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이 물건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주워 먹을 물건이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종종 말씀드리긴 하는데 폐찰 포인트를 쌓으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있고, 떨어질 가격 쓰러 가는데 못해도 3시간 이상은 쓸 건데 그 시간 알차고 보람차게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다는 욕심에서 영상을 또 이렇게 켜게 된 것 같습니다. 가끔 교육생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요새는 왜 차에서는 안 찍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필요할 때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핑계일 수 있지만 혼자 찍을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찍는다는 거는 뭔가 영상이 고갈되고 있고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영상을 보고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나는 오늘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생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영상들도 물론 좋지만 짧게라도 저 혼자 이렇게 독백 아닌 독백, 영상으로 시청할 때는 느껴지지 않겠지만 혼자 영상을 켜고 말을 하면 되게 뻘쭘하거든요.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거니까. 저도 주변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대본도 써고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하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떠오르는 말, 생각나는 말,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막히는 차를 보면서 내가 입찰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지금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입찰장 갈 때 왠지 사람이 덜 올 것 같은 기대도 하는데, 그런 요행도 버리고 그냥 나는 오늘 내 기준의 수익률에 부합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입찰하러 간다, 그것만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편하게 산다는 느낌도 들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분명히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대충 산다는 얘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덜 열심히가 조금 가까울 것 같은데, 덜 열심히 살았더니 제 안에서는 결과가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기보다는 그때 그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나한테 조금 더 편안했는지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갔으면 그 선택을 할 걸, 이런 생각은 굳이 내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별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오늘 일도 알 수는 없겠지만 당장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확정된 거는 없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통념상의 수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갈 날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면 과거에서 내가 경험한 거를, 이건 나의 배움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적용을 해보면 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과거에는 잠시간 줄이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에너지를 조금 아끼면서 살다 보니까 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다는 것도 맨날 먹고 놀고 잠자고 여행 가고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 힘과 에너지는 좀 덜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적으로 지난주에 교육생분이 입찰을 한다고 해서 같이 가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원법원이었어요. 수원법원은 저희 집에서 굉장히 멀거든요. 운전하고 가면 엄청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갔었는데 출퇴근 시간이랑 겹치지는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는 고공인 이용하신 카드 담당자 B입니다. 네, 연락드린 건 저희 쪽에 지금 카드 이용하시잖아요, 고객님. 쓰시는 카드가 할인이나 적립이 많지 않다 그러시면 한 달에 3,000원 내시고 만기 때 560만 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현금 준다 이런 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누가 귀 기울여 듣나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런 것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560만 원 주는 거는 세상에 없다 라고 저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최저가 쓰러 가고 있지만 이건 제가 힘들여 이 비 오는 날 입찰장 가서 했을 때 행운도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준다는 돈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기보다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냥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에 기준을 잡고 살아가니까 세상살이에서 항상 우리는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하나씩 세워놓으면 판단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하려고 했냐면 교육생분이 입찰을 간다고 해서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왔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특히 요새는 더 없기 때문에 수업을 갈 때도 평일보다는 주말에 움직일 일들이 더 많아서 9시에 지하철 타면 좀 한산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 유연 근무제 출퇴근 시간도 조금 다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지하철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가고 있는데 전 항상 사람들을 관찰을 잘 하거든요. 휴대폰을 보고 있다거나 저도 물론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었고 틈틈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지쳐있는 모습들 좀 보였던 것 같고 한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회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 팔거리에 매달려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런가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좀 기분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한편으로 좀 좋은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게 쌤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제 과거가 옛날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회사 다녔으니까 분명히 그때 회사 그만두지 않고 다녔으면 저도 저렇게 매달려서 자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한 8시, 9시쯤 넘었을 거니까 사람이 좀 덜한데도 빡빡했단 말이야. 밀집도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매달려서 원숭이처럼 자고 있었어요. 원숭이란 말은 좀 빼겠습니다. 매달려서 자고 있었을 제 모습을 보는데 회사를 다녔으면 나도 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은 정말로 드물게 그 시간대에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거 내 상황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굉장히 삐뚤어진 생각인데 그거를 오랜만에 굉장히 느낀 것 같아요. 어쩌면 남이 힘든 거 이거 좀 조심스럽네요. 남이 힘든 거 보고 그분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모습에서 제가 웃음이 나왔던 거지 그분을 보고 웃었던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사 계속 다녔으면 저도 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상황에 굉장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쩌다가 한번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을 봤을 때 제가 당연히 제일 돈을 많이 번 건 아니거든요. 뭐 누가 봐도 명확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제 나이 또래 평균을 봤을 때, 제가 뭐 데이터를 조사하진 않았지만 제 주변 뭐 친구들이나 교육생분들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번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많이 번 게 뭐냐면 돈이 아니고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벌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월세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 놓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월세 만든 거는 제가 10년 이상을 노력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제 나름대로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상대적으로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38채의 세입자분들의, 이것도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세입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팔아서 소득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 시간을 판 돈을 저한테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을 제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거 아닌가, 제 또래에 비해서 시간이 많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제 세입자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저의 모순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저는 어쩌면 이 영상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교육생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월세를 받아 그게 선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저처럼 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죠,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얘기라고 생각도 드는데, 누군가는 월세를 내면서 살아줘야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제도를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산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려는 사람이라기보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이왕이면 이 제도를 나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세입자분들한테 뭐 이제 월세 투자 당신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이건 뭐 다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누가 하라고 해서 했다기보다 제가 필요해서 한 부분이고 제 상황에 맞는 부분을 취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부분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과거와 지금을 생각해 봤을 때 돈의 여유라기보다 시간의 여유를 조금 더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대충 살았다라는 얘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열심히 산다에 대해서는 이따가 입찰을 마치고 와서 이어서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찰장이 다 왔으니까 오늘은 폐찰 포인트를 쌓고 바보같이 최저가로 공략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고 왔고 결과는 당연히 폐차를 했습니다. 입찰장 가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법원 구석탱이에 항상 쭈그려 앉아 있거든요. 괜히 누가 알아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석탱이에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분이 말을 거시더니 구독자라고 해주셔가지고, 혹시라도 입찰장 가서 뭐 많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저를 보면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고 숫기 없는 사람이어서 이게 환하게 대응을 못 해주더라도 그거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민망해서 그런 거니까 밝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서운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폐찰 포인트를 쌓은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생분도 한 분 만나긴 했는데 또 오랜만에 숨어있는 제 교육생분들이 꾸준히 입찰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대기업 다니는 젊은 교육생분인데 2년 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이었는데 근황을 여쭤보니 한 8채 정도 받았다고. 8채 정도 받으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좀 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한 게, 이제는 안 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안 주신다고 안 하고 계시는 게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2년 지났는데 꾸준히 하면서
8채나 낙찰 받았다고 하시니까 오늘 입찰한 물건은 폐차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제 나름의 뿌듯함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면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저는 주변에서 항상 보는 분들이 교육생분들을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협소한 사람이고 편협한 사람, 그리고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교육생들 위주로 만나고 있어서 뭐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은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협한 인간관계를 또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 주변을 보면 보통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세 차익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시세 차익 관점으로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주로 계시는 분들은 월세 관점으로 빌라를 투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 또 편협한 인간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도 그런 것 같고, 제 과거 제 삶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갔을 때가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근데 어느 순간 열심히 달려야겠다라는 힘을 내려놓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꼭 그 결과가 좋았느냐, 좋았던 경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경험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부동산을 하면서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오래 달려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 에너지가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100 이상을 썼던 것 같아요. 120으로 나를 뛰어넘자, 극복하자라는 생각으로 오다 보니까 분명히 결과가 좋았을 때도 물론 있었는데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특히 오늘 같이 입찰을 했을 때 이 물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하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집도 저기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외관 정도만 보고 온 거고, 뭐 시세 조사나 부동산 가서 조사를 한다거나 띵동을 눌러서 계시는 분을 만나고 살기는 어떤지, 컨디션은 어떤지를 옛날에는 열심히 조사했는데 요새는 어느 정도 제가 그 동네 시세랑 집 상태나 그리고 수리비에 대한 개념이 전보다는 조금 더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루 이틀을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서 그 조사를 하고 입찰을 했을 때 그 부동산에서 낙찰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폐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오늘도 제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조사했다가 폐차를 하고 돌아온다면 사실 제 얼굴 표정은 굉장히 일그러져요. 지금도 조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더 표정이 일그러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입찰을 갔다 오고 영상을 찍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입찰을 갔다 온다면, 그리고 드라이브 한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개념으로 입찰장을 다녀온다면 조금 더 무게감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동산에다가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들였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해서도 타격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부동산 조사를 했을 때 폐차를 했을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후유증 때문에 이 경매 시장이 쳐다도 보기 싫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에너지를 좀 빼면서 입찰을 했는데, 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가격에 반영을 해서 조사를 꼼꼼히 하지 않았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입찰 가격이 높아질 요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사를 많이 한다는 건 적당한 가격을 써야지라는 거는 결국엔 입찰가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입찰가를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경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입찰장 가면은 그거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높게 낙찰받아 간다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고 폐차를 하면 하기가 싫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을 빼고, 대신 저는 힘을 쓰는 게 어디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꾸준히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힘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매를 지금 빨리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더
더 많이 만들어야지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계속 오랫동안 하고 싶다는 얘기로 대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제가 말로써 표현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개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단어를 제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로 표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요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해본다면, 예전에 열심히 산다고 표현했을 때는 100%를 넘어서 120, 130, 150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잠시간을 줄이고 빈 시간에 더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150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다가는 내 몸이 하나씩 고장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공허감과 그로기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증에 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나는 지금만 살아가고 지금만 입찰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120, 150을 쓰지 말고 60에서 80 사이로만 쓰자, 나머지 20은 좀 아껴두자라는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더 오래 뛸 수 있구나, 오래 살아갈 수 있구나, 오랫동안 경매를 할 수 있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기보다 삶에서 터득한 제 나름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열심히라는 거는 그 단기간 단편적인 모습의 순간만을 보고 결과적인 관점에서 열심히 하냐 하지 않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맞는 것 같고, 근데 긴 관점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 저는 어쩌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긴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를 120, 150을 쓰는 게 아니고 60에서 80 정도만 쓰는 게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삶에 대해서도 길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주제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입찰하고 폐차를 저는 꾸준히 한다고 얘기를 하면 가끔 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그럼 도대체 너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 몇 채까지 하려고 하냐, 너 욕심이 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욕심이 엄청 많은 친구구나 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돈 욕심도 많고 누구보다 부동산, 집에 대한 욕심도 많은 사람이어서 뭐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너무 과하게 표출하는 거는 결국에 오래 뛰지 못하니까 긴 관점에서 욕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긴 관점의 욕심으로 접근을 하면 짧은 관점에서는 욕심이 아니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낙찰 빨리 받는 거 물론 중요한데 죽는 날까지 입찰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죽는 날까지 뛰려면은 제가 에너지를 100% 이상을 쓰면서는 제가 죽는 날까지는 입찰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수명을 깎아먹으면서 입찰을 할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에너지의 70% 정도만 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까지 몇 채까지 낙찰을 받아야겠다라는 개수에 대해서 정해놓은 건 없고, 이 부분으로 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을 하면은 수업 시간에 다 교육생 물건으로 한다기보다 제가 최근에 낙찰받은 물건으로 사례를 보여준다면 조금 더 저를 중간점으로 생각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저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꾸준히 달려가려고 할 때 너무 빠르게 뛰려고 하기보다는, 저보다 빠른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 재능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저는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어느 순간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달려가는 관점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으니까, 뭐 제가 그걸 잘한다기보다 그쪽 분야에서 그쪽 관점으로 힘을 쓰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걸 저는 어느 순간 느끼고 나서, 제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관점이 오래 달려가는 관점이겠구나 라고 제 포지셔닝을 또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제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폐차를 하면서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이 폐차이 나한테는 의미 없다기보다 영상도 찍을 수 있었고, 저는 항상 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운의 관점에서 나는 폐찰 포인트를 하나 쌓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상을 찍으면서 내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